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오늘 내용을 위하여 많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퍼날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성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혐오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 임기 기간 8년을 넘기고도 4년이 더 긴 12년간 1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지지 가짜 우파 영상에서는 슬그머니 피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4차례의 연례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은 60번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제일 많이 꼽혔는데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하고 2018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1위를 빼앗겼네요. 알려면 말이죠. 이렇게 전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하원이 통과시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분 $2,000 지급안이 결국 예상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개인은행 계좌나 개인 앞으로 600불의 수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주당 $300는 1월 중순이나 되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사인을 이미 했다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늦어지게 된 거죠. 금액이 크면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오늘 당장 먹을거리가 급한데 트럼프의 이런 장난질로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자리는 모두 민주당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트럼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을 마치 자기 사업을 하듯 딜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차 때도 수표에 자기 사인을 넣으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놨던 수표를 다시 발행하게 되면서 지급이 일주일 이상 늦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10월 2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3일 만인 1월 5일 날 퇴원을 한 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잘 협상하고 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일주일 이상 시간을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과연 잘하는 정치일까요?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3분의 2 이상의 매우 큰 표 차이로 재의결해버렸습니다. 즉, 트럼프의 거부를 하원에서 다시 거부한 것인데요. 3분의 2라면 공화당 의원이 상당수 참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야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고 국가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공화당의 배신으로 볼 것인지
트럼프의 레임덕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0년 10월 변호사 온라인 시험이 있었는데요. 응시자 중 약 34%인 3,190명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격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원정 출산이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올해 초 트럼프의 지시로 미국 국무부는 원정 출산 방지를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매우 강화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 한국, 러시아, 터키,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원정 출산 문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세계 최고이고 영국의 변형 바이러스까지 미국을 매우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여행객의 엄청난 증가로 내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해질지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피해가 세계 최고인데 최근 코로나19의 변형 바이러스까지 등장해서 미국 보건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LA 한인의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3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재선까지 34대 한인회장까지 역임한 여성 로라 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임기가 6개월 연장된 4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31일 퇴임합니다. 내일이군요. 그리고 차기 회장으로 제임스 안이라는 젊은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미국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세대교체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판매할 자동차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자동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옵션의 차량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고객들의 취향이 다양해져서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인은 당연히 코로나19입니다.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의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당연히 공급도 불안정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산업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야구에 니고로 리그가 있었네요. 물론 언젠가 언뜻 들어본 듯 하기는 한데요. 흑인들만의 야구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었던 유색인종 선수들, 물론 대부분이 흑인 선수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활약한 리그로 1920년부터 1948년까지 7개 팀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47년 제키 로빈슨이 LA 다저스에 진출하면서 니그로 리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니그로 리그를 메이저리그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메이저리그 기록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버,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주민 발의안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운전자들에게 임금 외에 특전을 주기 위해서 승차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상폭이 제법 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듯 합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 정책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를 약 5% 정도 감소시켰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5만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11학년도 이후로 9년 동안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학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미 전역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7만 5,500명 정도인데요. 전 학년도보다 약 1.8%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 유학생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국 700개 이상 대학을 조사한 결과 유학생 신입생이 전 학년보다 43%나 줄었다고 합니다. 외국 유학생의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는 미국 거주자보다 평균 3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유학생이 43%나 줄게 되어서 당분간 대학의 재정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2년 후인 9월이나 되어야 다시 유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의 학문의 깊이나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과 기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은 나라이니까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뉴욕 포스트가 트럼프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2020년 11월 28일자에서 엊그제죠? 트럼프를 비판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네요.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친 짓 그만해라. 당신은 선거에서 졌다. 이제는 당신의 업적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라. 당신이 패배에 화난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파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언도 했는데요.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래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면 분노를 좀 더 생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 신문은 제가 트럼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싣고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 지원에 올인해서 공화당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공화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연방상원의원 2자리를 민주당에게 빼앗기면 앞으로 4년간 공화당의 영향력은 심하게 쇠퇴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정권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계의 현재 분위기로는 이번 일로 트럼프는 미국 정치계를 완전히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없다고 해서 미국과 미국의 정치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동맹국과의 연합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연합을 배척하고 독선적인 국제정치를 하는 사이에 중국과 유럽연합 간 투자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유럽과의 동맹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집단을 잃게 되면 미국의 세계에서의 위치는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유럽연합이 탄생한 이유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중국과 협력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위상은 2025년부터 저물어가는 석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강하기에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고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축복된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 여러분, 그 외에 지나가다가 제 영상을 보아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이에게 행복과 축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